결혼 생활 30년, 퇴직한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요. 야, 이게 과연 어떤 사연인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30년 동안 주말 부부로 지내다 집에 오니까 마음 편안하다. 당연히 좋지? 좋지. 남편이 퇴직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뭐가 이리 빽빽해? 내가 우리 부녀회 회장이잖아. 성당에, 봉사활동에, 동호회 활동에, 부녀회 모임까지. 내가 몸이 10개라도 모자란다니까? 저는 원래 아침부터 밤까지 일주일 내내 바쁘게 사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어디가? 오늘 점심은 뭔데? 점심? 나 오늘 성당 가는데? 언제 집에 오는데? 저녁까진 들어올게. 나갈 때마다 언제 돌아올 건지 계속 물어보는데요. 그 다음 날에도 또 어디가? 나 오늘 친구 남편 조문 가요. 부의금 얼마나 낼 건데? 너무 많이 보내면 안 돼. 알겠지? 제가 누굴 만나는지 돈을 얼마나 지출하는지 일일이 남편의 결제를 맡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게 귀가했더니 밥을 안 먹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지금 도대체 몇 시야? 네 옆에 내가 남편 밥은 해주고 가야 할 거 아니야? 이 시간까지 제정신이야? 내가 오늘 늦는다고 했잖아. 이제 더는 못 참아, 나도. 방 얻어서 따로 살 거야. 한평생 이 가족을 위해서 헌신한 남편 밥도 차려주지 못하는 마누라 나는 필요 없다 이거야. 나도 더는 못 참아. 아니, 안 참아. 밥도 차리지 못하는 퇴직 후 마누라. 저만 바라보는 남편. 도대체 어떻게 같이 살아야 할까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너무 슬퍼. 정말. 남일 같지 않으세요? 남일 같지가 않고 같은 남편 입장에서 남편 편을 드리고 싶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30년 동안 주말 부부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보면 느닷없이 감시자가 생긴 거 아닙니까? 저는 아내의 마음도 이해 가거든요, 변호사님. 남상희 씨가 굉장히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저도 보면서요. 제가 저희 남편하고 2년 정도 주말 부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말 부부가 끝나고 남편이 돌아오면은 너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애들을 셋을 키우니까 손이 좀 비잖아요. 그러면 그 구멍을 남편이 좀 메꿔주고 그다음에 매일 같이 있으니까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약간 숨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30년을 그렇게 사셨다 그러면 정말 남남처럼 산 거예요. 그래서 주말 부부 할 때 왜 우리가 하잖아요.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주말 부부라고 하듯이 어느 정도 개인 생활도 유지하면서 남편하고 이렇게 부부 생활도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남편이 돌아오시니 아마 이제 그것도 숨이 막혔을 것 같고 또 저 내용을 잠깐 보니까 남편 입장에서 본인이 없었던 시간 동안에 그 시간을 아내가 뭘로 메꿨을까. 사실 그에 대한 생각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에 대해서 계속해서 외로워하고 자꾸 올라오라고 그렇게 잔소리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을 본인을 위해서 메꾸는 것이 훨씬 남편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의 생활을 열심히 메꿔왔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두 분이야말로 정말 이제 다시 신혼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다시 뭔가 룰을 좀 정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오랜만에 만난 사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건데요. 그래서 중년 여성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은퇴 준비 잘해서 사랑받는 남편은 첫 번째 노후 준비를 잘한 남편, 두 번째 혼자서 밥 잘 차려 먹는 남편, 그리고 세 번째 집에 없는 남편이라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거 너무 슬픈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럼 여러분, 은퇴한 남성은 또 어떤 걸 바라는지 아십니까? 훨씬 더 많아요. 뭔지 뭐요? 아세요? 첫 번째, 아내. 네. 그냥 아내. 네. 두 번째, 세 번째, 와이프. 네 번째 또 뭐가 있을까? 부인, 네. 이렇게 그냥 그 존재가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막 나 지금 안 챙겨주면 안 되니까. 이런 입장차가 좀 갈등을 만든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좀 무겁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진실을 말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많은 남자들이 이제 은퇴를 하면서 계획을 세우죠. 그 계획이 뭐냐면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아내에게 잘 못해 주었으니까 앞으로는 좀 잘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은퇴하면 아내 곁에 꼭 붙어 있어야 되겠다. 새끼밥 같이 먹고 같이 여행 가고 같이 차 마시러 가고 같이 또
또 영화도 보러 가고 그러면서 꿈꾸는 게 뭐냐면 결혼 전에 그 아주 즐거웠던 그 데이트 시절을 이제 꿈꾸죠. 근데 문제는 잘못한 게 뭐냐면 혼자 꿈꿨다는 겁니다. 아내하고는 전혀 대화를 하지 않았죠. 상의가 되지 않은 그렇죠. 상황이군요. 내가 남자니까 뭐 따라오겠지 뭐 이런 건데 문제는 그동안 아내도 많이 성장해졌습니다. 성장을 해서 남편이 은퇴하면 아내도 나도 오랫동안 힘들게 살았으니까 아이들 키웠으니까 나도 내 생활 좀 즐겨야 되겠다. 그리고 은퇴한 남편 힘든 건 알겠지만 그 얼굴을 보면서 내가 또 이렇게 또 길을 북돋아 주는 것도 사실은 부담스럽다. 사실 이렇게 생각이 다른 이 동상이몽이 부부 갈등, 이 은퇴가 은퇴의 지옥이 되는 가장 첫 번째 길이다. 제가 볼 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은퇴 전에 아내분과 은퇴 계획에 대해서 뭔가 좀 소통을 했었더라면 혹시 은퇴 후에도 좋아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은퇴 전의 소통 부재가 은퇴 후에 은퇴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야, 이게 은퇴 지옥 좀 무섭네요. 그런데 보니까 이 황혼 이혼율이요. 이 젊은 부부들 이혼율보다 더 높다. 그러니까 막 이 은퇴 지옥 때문에 이혼하자, 결혼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변호사님? 실제로 이제 통계청 발표를 보면요. 30년 차 이상 부부 이혼율이 전체 이혼 중에서 17.7%로 제일 높았어요. 네. 이게 이제 저도 아이를 다 키워봤지만요. 아이를 키우고 나서 첫 번째로 이제 제일 문제가 된 게 뭐냐면요. 남편이 많이 들어보셨죠? 삼식이.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거든요. 얼마 전에 여행을 갔는데 한 친구만 잠깐 새벽에 일어나서 남편한테 얼른 가가지고 밥을 차리고 오는 거예요. 여행을 갔는데? 네, 그래서 너는 얼마나 사랑하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다음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친구 입장에서 친구들은 쿨쿨쿨 자고 있는데 자기 혼자 밥을 차리러 갔다 와. 아니면은 매일 전화로 해갖고 남편 점심을 뭘 어떻게 먹고 저녁은 어떻게 해. 그러면 당장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혼 사유로 드는 게 삼식 남편을 둔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건 정말 좀 굉장히 예민한 주제인데요. 경제적으로 매일 잔소리를 하는 남편, 생활비를 가지고 잔소리를 하는 남편.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케이스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황당한 게 부인이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CT를 좀 찍고 왔어요. 그랬더니 너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의사한테 속았다. 아이고. 그것까지 필요 없는데 그 비싼 걸 하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부인이 듣고 싶은 얘기는 정말 문제가 있어? 그것 때문에 한다는 거야? 하고 걱정해주는 마음 한 다음에 뭐 비용을 걱정을 했다는 문제인데 일단 그거부터 했다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이 들면 염색 많이 하잖아요. 그 염색 뭐하러 하느냐, 매달 돈이 얼마냐, 왜 거기다 파마까지 하느냐, 피부 관리는 또 얼마냐, 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부인 입장에서 내가 왜 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황혼이율이 좀 높아지는 게 굉장히 막 대단한 주제가 아니라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듣기만 하는데도 속이 답답한데 은퇴한 이후의 가정에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저희가 실제로 살펴보기 위해서 티버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6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진행을 했고요. 총 1,090명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문항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 은퇴 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생긴 변화는? 이라는 질문을 드렸고요. 말다툼과 갈등이 많아졌다, 관계가 더 돈독해졌다, 은퇴 전과 별 차이 없다라는 문항을 드렸는데 과반이 훌쩍 넘는 분들이 말다툼과 갈등이 많아졌다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실제로 은퇴 이후에 말다툼, 갈등이 많아지는 것 자체가 은퇴 증후군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은퇴한 남편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는 여러 가지 지위가 있었겠죠. 뭐 자기가 불리는 이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팀장님 누구누구 했는데 이게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불렸던 것이 이제 그게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일종의 자기의 정체감의 위기이고 나 자신의 역할 자체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상실감을 경험하고 되게 무력하고 공허하게 느낍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은퇴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제 아까 내용에서 봤습니다만은 언제 올 거냐, 밥은 좀 같이 먹자, 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콩나물을 왜 이렇게 많이 사느냐 이런 것까지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를 이제 들으면 왜 이렇게 간섭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속마음을 보면은 나만 좀 혼자 그냥
천오빠 놔두지 마라. 나도 좀 같이 있고 싶다. 내가 아직도 집에서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 이면에 있는 거거든요. 서로 각자 자기 삶을 살아오다가 같이 있게 되면 서로 양식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은퇴한 그 남편분들 중에 두 가지 방식으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하나는 지나치게 아내를 쫓아다닙니다. 계속 의존적이고 계속해서 매달리려고 하고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남편들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반대로 사사건건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존과 통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거든요. 심리학자인 칼 구스타프 융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한쪽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쪽 빛과 그림자라고 하는 게 같이 공존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자꾸 더 간섭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이 일종의 하나의 심리적인 보상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존재에 대한 상실감이라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아픈데 아내에게 이렇게 의존하는 것도 은퇴 증후군이었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런 설문조사도 해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은퇴 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이라는 질문이었고요. 오늘 하루는 또 뭐 하면서 보내지? 출근 안 해도 되니 세상 편하다. 나만 멈춰 서 있는 것 같아 불안하다. 였는데 40%가 넘는 분들이 이 막막함을 선택을 하셨고 또 소외감도 굉장히 많이 꼽아주셨어요. 이게 저는 그래도 좀 덜합니다. 이게 목소리 나오면 나올 때까지는 먹고 살 수 그렇죠. 있으니까 언제까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롤 모델이 있거든요. 네. 송혜 선생님이 롤 모델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게 끝까지 무대 위에서 하고 싶은데 이거 바꿔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느닷없이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나오지 마세요. 이러면 그 상실감, 충격, 공포 이거 변호사님 엄청 들 것 같거든요. 그럼요. 사실 직장에 출근을 하고 거기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힘들긴 하지만 사실 직장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직장을 안 나가게 되면은 24시간을 통째로 혼자 써야 되는 이 막막함이 있는데 얼마 전에 그래서 드라마 모두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모자무사를 보면서 그 남편들이 그렇게 많이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신의 쓸모를 어떻게 스스로 인정받아야만 하루를 채울 수가 있는데 이게 은퇴를 하면은 이제 나이가 갱년기로 접어들고 남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새벽에 그렇게 일찍 눈을 떠요. 4시면 눈을 떠요. 그러면 정말 채워야 될 시간이 더 긴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정말 은퇴한 이후에 준비해야 될 거는 자기만의 시간, 자기만의 취미, 자기만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자립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네, 본인이 혼자 이 시간을 채울 수 있는 생활 자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제가 이제 상담을 예전에 해보니까 한 40년 동안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신 거예요. 이제 은퇴를 했죠. 40년의 세월을 뒤로 하고 그런 다음부터 이제 뭔가 할 거리가 없잖아요, 일이. 근데 이분이 어떠냐 하면 아침마다 독특한 행동을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침 7시가 되면은 양복을 잘 차려입고 밖을 나갑니다. 나가서 집 근처에 카페를 가요. 카페를 가서 신문을 하나부터 처음까지 다 보는 겁니다. 예, 구독을 하고 그러다 다시 들어오는 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행동 자체는 내가 일거리가 없어지고 나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 정체감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나는 정말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다시 느끼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그런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네.